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되는 2022년 1월까지는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 아파트가 대구광역시 6억 이하 아파트 리스트 총정리해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 10월 26일에 DSR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규제가 발표됐던 건 4월이었는데요.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통 있으면 6억집 대출 2억 4천에서 1억 5천 영끌 틀어막는다 라는 제목이고요. 내년부터 2억 원이 넘는 개인 대출을 확 조인다 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2후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핵심은 차주별 DSR 조기 시행입니다. 차주라는 건 대출받는 여러분이 차주가 되는 거고요. 기존에는 DSR이 은행 전체에 대해서 총량으로 규제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차주별 개인별로 DSR을 보겠다라는 게 되겠죠.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대출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 원리금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을 하겠다. 이것이 DSR 규제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서민 급전으로 이용되었던 카드론도 DSR에 포함이 되면서 이금융권의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는데요. 대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세 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6억 원 이상 주택은 DSR 40%를 적용받는 중이었고 2022년 1월 이후로는 6억 원 이하하는 주택도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으면 DSR 40%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대출 만기가 5년으로 계산된다는 점이고요. 원금 분할 상환식으로 대출을 받게 되시면 8년으로 계산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신용대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만기 일시 상환이죠. 만기 일시 상환인데 이 만기 일시 상환을 원금 분할 상환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세 번째는 이금융권 DSR을 60%에서 50%로 조정한다는 거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금융권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딱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웬만한 집 사면은 다 DSR 규제 들어간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 6억 미만 아파트로 2030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올려가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맥락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리는 겁니다. 12후 가계부채 대책에 보금자리론이 제외가 되면서 6억 미만 매물이 소강 상태에 들어왔고 수도권은 풍선 효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보금자리론에 현재 예외가 되었던 6억 원 기준이 그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이 되면서 6억 미만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맥락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출을 왜 받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습니다. 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대는 2030 세대가 될 거고요. 젊은 층에서 목돈이 적고 연봉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집을 사려고 하면 그때 대출을 받는 게 되겠죠. 아니 현금이 있고 돈이 많은데 물려받을 자산도 많다. 그러면 굳이 대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자를 내가면서 대출을 받겠습니까? 대출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거 저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규제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너무 답을 정해놓고 한 곳으로 몰아가니까 수요자들의 심리를 흔드는 건 시장이 아니라 정보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제가 어제 블로그에 대구 6억 이하 아파트 리스트 총정리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0을 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 블로그에 평균 조회수가 40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글 하나만으로 그냥 조회수 떡상을 했다. 떡상을 해서 좋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6억 이하 아파트 리스트를 찾고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심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규제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에 대해서 상당히 움츠러들게 됩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규제니 대책이니 별 상관이 없다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자산과 재테크 실력에는 분명히 상관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대책 속에서 공부하기 싫어서 행동하기 싫어서 재테크를 포기한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면 그건 어폐일 겁니다. 대책이 나와도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 경제를 혁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을 벗어난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 요인의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정면 돌파해야죠. 그리고 기회는 언제나 있을 때 잡아야 한다.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이 분명 자산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집 마련과 가격 등락은 사실 큰 상관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정주권의 가치, 내가 한 곳에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것의 가치는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수요자의 심리가 상당히 동요하고 있고 신용대출을
기보유하고 있는 차주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 청약 당첨되시고 나면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첫 마음이고 두 번째가 내 자금 상황이죠. 이 리스트를 볼 때도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6억 미만 아파트가 전부 다 6억이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당장 2022년 1월 내년부터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6억 미만 아파트를 미리 계약해두는 거, 잔금 치르는 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6억 미만 아파트 전부 다 6억 간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회는 있을 때 잡는 것이 맞다. 이런 맥락에서 이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매수를 책임져드리거나 보증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집값 올랐다고 저한테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실 겁니까? 안 그러실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값 오르고 내린다. 그게 아니라 대책에 대한 대응으로 이 리스트를 작성했다.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댓글 반대쪽으로 다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숨김 처리하겠습니다. 대구의 6억 미만 아파트는 얼마나 있을까요? 아직도 충분히 기회는 많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핵심 입지에도 여전히 6억 미만 아파트가 있고요.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구역에도 6억 미만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거주하기 좋은 곳들에도 6억 미만 아파트가 있고요. 이 네이버 부동산을 수성구, 달서구, 중구, 남구, 서구, 북구, 동구, 달성군 순으로 한번 전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방식은 매매가 6억 원 이하, 국민평수 30평대 기준이고요. 사용 승인 일수는 6년 이하로 잡았습니다. 왜 6년 이하인지 대해서는 대구시 분양 물량과 함께 생각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리라 생각이 들고요.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을 잡았습니다. 287세대 300세대인가요? 이거 묻지 마세요. 그거 300세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으면서 입지에 대한 방어가 되는 곳을 제가 조금 더 무게 있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 지금 사기에도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단지들은 조금 더 힘을 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터링한 조건을 토대로 단지 리스트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단지에 대한 설명들은 이 리스트를 전부 보여드린 이후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리스트만 보고 가셔도 충분히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수성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전반에서는 6억 미만 아파트가 거의 없고요.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두 개의 단지를 가져왔습니다. CG 센트레빌 전용 7위가 어제 2순위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결과는 상당히 뜨거웠던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양가와 확장비가 6억 미만이기 때문에 규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타입이었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2순위의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성레이크 우방아 유실입니다. 현재 선착순 대기 중에 있고요. 84A를 제외하고는 전 타입 미달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타입들의 선착순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경산시입니다. 경산시에는 중산동의 일부 단지가 6억 미만이고요. 이건 그냥 대구 가까워서 설명을 드립니다. 달서구의 경우에는 달서 SK뷰 5구가 6억 미만입니다. 무순위가 진행 중이고요. 경쟁률은 5구 A에서는 미달이 났던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5구 B에서는 1의 경쟁률을 넘어서는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전매가 풀렸죠. 한양 수자인 더 팰리시티 서부정류장역 역세권 입지를 누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드류파크 KCC 스위첸, 여기는 애초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던 단지고요. 우방타워 조망이 나오는 로얄라인을 확인하시면 괜찮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배 월성 진천 상인 라인에서는 월성 3정과 월배 아이파크 2차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성 3정 같은 경우에는 월성 대장을 예약하고 있는 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월배 아이파크 2차는 고속도로 지나다니면서 독특한 단지 도색으로 누구나 다 아는 그 단지가 될 겁니다.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1호선 접근이 용이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에서는 태평로 일대가 가격이 6억 미만입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 2차가 현재 선착순 진행 중에 있고요. 달성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우리는 달프일로 많이 부르는 곳인데 주상복합 라인에서 아파트 대단지로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달성공원역, 원대역 인접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또 저평가되고 있는 단지가 있죠. 대구역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고요. 아무래도 힐스테이트가 주변에 굉장히 많으니까 그 위상이 좀 가렸지만 자이 뒤에 위치하면서 충분히 좋은 단지다 생각이 듭니다. 대구역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도 전용 7위가 6억 선에 호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동인입니다. 고층은 6억 초과인데 중층은 6억 미만 매물이 있습니다. 현재 선착순이 진행 중이니까 모델하우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그 옆에 위치해서 입지는 같은 센트럴 대원 칸타빌과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조금 더 저렴하게 거의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입지를 누릴 수 있는 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은 힐스테이트 동인이나 센트럴 대원 칸타빌,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보다는 보다 신천대로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위 개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재 가격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물이 없는 게 좀 단점이 되겠어요. 또 대봉동, 요새 핫한 대봉동인데 대봉 서원이 다음이 11월 분양 대기 중에 있고요. 대봉 서원 포레스트의 전용 74 분양권과 대봉 태왕하우스의 전용 77 분양권이 현재 6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대봉교역 태왕하우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리 건너면 바로 수성구인데 대봉교역 태왕하우스가 위치한 이천동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산 라인이고요. 봉덕 화성파크드림 1차 2창, 앞산 비사동원, 앞산 태왕하우스, 그리고 앞산 힐스테이트 센트럴 현재 10월 분양 대기 중이고 어제 분양 공고가 나왔습니다. 분석 영상은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대명역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죠. 앞산 뷰가 나오는 대명역 센트럴 21, 대명동 개발의 첫 단지이기 때문에 처음 분양가는 굉장히 저렴했을 것이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도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구에서는 평리 뉴타운 전부 다 6억 미만이고요. 서대구역의 발전과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평리 뉴타운 진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가 너무 많아서 상세하게 적진 못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편한 세상 두류역입니다. 내당동 리딩 단지이자 분위기 메이커죠. 이편한 세상 두류역이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도 개발 기대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대구 센트럴 자이와 북구청역 푸르주 에디폴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대역의 초역세권 완전 근접한 단지 서대구 센트럴자이가 기존의 서구 대장이었는데 이젠 내당으로 조금 분위기가 옮겨가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3호선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노원동까지의 발전을 기대해본다면 상당히 괜찮은 입지가 될 수 있겠고요. 북구청역 푸르지 에디포레가 현재 30% 정도 남았다라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이야기가 들리긴 하는데 그건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북구입니다. 북구는 오페라 사청사와 친산동 라인이 6억이 남아있는 게 있고요. 오페라 사청사는 태평로 라인 합쳐서 미래 기대감이 상당히 큰 단지들이 되겠죠. 그리고 침산동에서는 화성파크드림, 여기가 6억 미만일지 몰랐습니다. 침산 생활권을 누리면서 신천 강세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단지다 생각이 들고요. 복현동을 올라가 보시면 3차 서원이다움과 복현 아이파크가 현재 6억 미만입니다. 복현동 대장단지인 복현 아이파크도 주목해 볼만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북구에서는 연경지구, 도남지구, 칠곡, 매천시장과 태전, 금호지구 전부 다 6억 미만인데 여기에 들어가실 때는 좀 실거주를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된다. 칠곡이 역대 저평가를 굉장히 오래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옮겨붙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이 저렴한 것은 팩트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연경지구와 도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칠곡에서도 이주하는 수요가 꽤나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동구입니다. 동구는 일단 투자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까만색 볼드 처리를 했고요. 그래도 수동구, 비스타동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되겠죠. 그리고 동대구역 인근 라인인 동대구 반도유보라, 이안동대구, 동대구 우방아이 유쉘, 여기까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신암 뉴타운의 발전과 동대구역에서 좀 더 인접 가능한 동대구 엘리네들이나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동대구 해머로스퀘어 웨스트 이스트가 입지적으로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건너서는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유라나 안심 뉴타운, 안심역, 혁신도시, 복무동 이시아폴리스 현재 6억 미만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입니다. 다사, 죽곡, 대실 여기가 6억 미만이고요. 역세권 인근에서 6억 미만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또 서재, 세천, 옥포 여기는 당연히 6억 미만이고요. 화원 역세권 단지도 6억 미만입니다. 안 가보셨지만 지하철 안내방송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 인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옥포와 테크노폴리스, 구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좀 자유롭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테크노폴리스에서는 동쪽 단지를 좀 주목해 보시고 구지, 대구 국가산단이 있는 곳에서도 동쪽 단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되겠고요. 텍폴이나 대구 국가산단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상세 단지별 위치와 매물 가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엄청 길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곳만 타임 태그 클릭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성구입니다. 수성구는 당연히 6억 미만이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구는 범사 만삼 수성구. 자, 파동부터 한번 보면요, 파동 지산 건물 여기에도 6억 미만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가격은 6억 미만이 맞지만 사용 승인을 6년 기준 신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핀이 안 나오는 건 여러분들 감안하셔야겠고요. 수성 아이파크 파동에서는 하나 보이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방 아이유쉘
선착순을 받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알파시티, 고산, 신매 4월 일대에도 6억은 없고요. CG 3차 서원이다음이나 정평역 하늘채 리버파크, 펜타일즈 더샵 1차, 펜타일즈 더샵 2차, 펜타일즈 푸르지오 이렇게 6억 미만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산동, 정평역 라인까지 생각해 봤을 때 중산동의 3개 단지가 현재 6억 미만에 형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신매고산 일대 구축 라인은 전부 다 6억 미만이 맞습니다만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매역 남쪽 라인이죠. 네, 여기 구축 라인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알파시티 인근의 고산 라인들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담티, 연호, 대공원을 지나서는 심리가 또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CG 센트럴빌의 전용 7위 분양가 더하기 확장비 해서 5.57억으로 6억 미만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2순위 결과가 나왔는데 13.50대 1이라는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CG 센트럴빌은 굉장히 선방한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84A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타입이 선착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파동이라도 수성구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중산동의 경우에는 펜타일즈 더샵 1차 현재 저층이 6억선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실거래가는 대략 6억 언더에서 찍히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도자와 잘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6억 미만에서 잔금 때 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찾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은 펜타일즈 더샵 2차고요. 여기는 초등학교가 좀 더 가까워서 전용 84는 6억을 이미 넘어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전용 77이 중층, 고층 6억 매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77은 어떻게 생겼죠? 77이 타워형으로 생겼네요. 84A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타입이 좀 불리하긴 합니다.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펜타일즈 푸르지오 현재 84가 6억 선, 실거래가는 6억 넘긴 적도 있었네요.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고층 매물도 6억에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펜타일즈 중산 라인도 매수 리스트에 포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산동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감안하셔서 자금 조달 계획 세우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달서구입니다. 죽전, 용산, 본리 그리고 성당 내거리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달서구의 주축 라인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죽전역 코오롱 하늘채, 달서 SK뷰, 뉴센트럴 두산 리버 더 제니스, 그리고 한양수자인 더 펠리시티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달서 SK뷰의 전용 5구가 현재 무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구 A의 경우에는 한 번 더 미달이 났고요. 5구 B의 경우에는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달서 SK뷰도 6억 미만에서 소형 평수를 찾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막 전매가 시작이 되었죠. 한양수자인 더 펠리시티인데 서구정류장에 상당히 가깝고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단지였던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건 전매가 풀리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면서 물량이 좀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84 가격을 보니까 프리미엄 3,000에서 5,000 사이에 매물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렴한 곳은 프리미엄 2,000 수준으로도 금매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네요. 동호수 잘 보고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84A 타입이 판상형, 84B 타입이 타워형 되겠습니다. 달서구 두류동, 두류파크, KCC 스위첸 여기는 애초부터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던 단지로 기억이 나네요. 전용 7호가 현재 6억 선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84도 6억에 나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네요. 스위첸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요 라인이죠. 여기서 뭐가 보일까요? 네, 바로 이월드 두류 타워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로얄 동호수를 잡는 거는 저렴한 가격에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달자지구 일대에 발전을 좀 기대하면서 진입해 볼 수도 있겠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라인이죠. 월배, 월성, 상인, 진천 라인인데 현재 월성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여기는 6억 미만 매물은 하나밖에 없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호가 형성된 거는 9.8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네요. 84가 9.8억?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건가요?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 센텀 고층으로 형성되고 있는 진천역 역세권이 되겠고요. 현재 84가 5억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성 월배 라인에서는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마트를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도색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월배 아이파크 2차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야 도색이 참 눈에 띈다 생각하면서 지나다녔을 월배 아이파크 2차가 현재 6억 미만 매물이 있습니다.
저층이긴 하지만 살기에는 좋겠죠. 84 기준으로 6억, 5억 9천, 5억 9천 저층인데 매물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상인역 모항일급 파크뷰나 수목원 인근의 제일풍경채 선 이 다음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굳이 매물을 클릭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달서구 이곡동의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구축 라인이고 재건축 기대감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리스트에서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입니다. 작고 귀여운 중구 이렇게 전부죠. 먼저 태평로부터 한번 볼게요. 현재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 2차가 선착순 분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은 참고가 가능하시겠고요. 분석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태평로의 경우에는 달성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저층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달포 힐로 불리는 곳이죠. 이거 뭐죠? 5억 6,700 프리미엄 7천의 금매 남향 22층인데 7천에 던진다. 10월 28일자 어제 매물이네요. 84A가 3베이인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달성공원역과 원대역으로 커버가 가능한 달포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대구역 제일풍경채 여기도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데 뭔가 힐스테이트와 센트럴자이에 좀 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망이 좀 약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격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괜찮은 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는 전용 7위가 6억 선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필로티가 5억 8천 이런 거 있네요. 다음으로 동인동입니다. 전타입 미달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힐스테이트 동인 고층은 이미 다 팔리고 없습니다. 우리 카톡방에서 3일 줄 서서 45층 계약하신 분이 계시죠. 아주 멋진 분입니다. 현재 선착순 진행 중이고요. 고층은 6억 이상인데 중층은 또 6억 미만입니다. 가격이랑 옵션 잘 확인하셔서 진입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동인 되겠고요. 바로 옆 단지죠. 훨씬 더 저렴하게 같은 입지를 누릴 수 있는 센트럴 대원 칸타빌 84가 프리미엄 2,500 마이너스 P 매물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5억 7천 힐스테이트 동인에 비해서는 거의 1억 정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단지죠.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여기도 금매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필로티가 5억 2천 중층이 6억 선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이고요. 여기는 주위의 인프라가 좀 괜찮은 편이죠. 초등학교도 좀 가깝고요. 그런데 매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인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개발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대구광역시청 후적지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조명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청 더 65층 규모 메가 라이브러리 개발 유력 후적지 개발안이 공개가 되면서 용적률을 최대로 끌어올린 랜드마크 형성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후적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생기고 있다. 자, 그리고 요즘 핫한 대봉동 되겠습니다. 중구 대봉동 경대병원역과 건들바위역, 명덕역, 반월당역 모두 이용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대봉동이 되겠죠. 현재 대봉서원이 다음 11월에 분양 공고 예정이고요. 11월 1일부터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봉서원이 다음 분양 공고 나오는 대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봉서원 포레스트 전용 74 매물이 5억 8천에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봉 태왕하너스도 전용 77이 5억 8천에 가격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거래는 없었고 4월에 5억 1천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었네요. 다음으로 남구입니다. 제가 남구에 대해서 처음 알았을 때 놀랬던 게 뭐였냐면 남구에는 대명동, 봉덕동, 이천동 동이 3개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대명동 일대에서는 대명역 센트럴 리시빌 현재 6억 미만이고요. 현재 분양권 상태인데 앞산 순환도로 지나면은 열심히 짓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층 매물이 6억 선에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중층 금매도 6억 선에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네요. 저층은 5억 초중반 가격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구 이천동에서는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와 대봉교역 태왕하너스 두 단지가 있습니다.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단지가 되겠고요. 요 매물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하실 때는 필요 자금 잘 따지셔서 계산하시기 바라겠고요. 대봉교역 태왕하너스 이제 분양권 상태인데 전매가 가능합니다. 84A가 84에서 계약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셨고요. 프리미엄 조율이 가능한 6억 원대 매물 중층 저층 골라 잡으실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앞산 라인입니다. 봉덕 화성파크 드림 2차 앞산 힐스테이트 센트럴, 앞산 비스타동원, 앞산 태왕하너스 이렇게 6개의 단지 주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어제 분양 공고가 나왔고 11월 4일에 오픈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오픈되는 대로 분석 영상 업로드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서구로 이동해 볼게요. 서구에서는 역시 평리 뉴타운, 서대구역 KTX 개발과 힘입어서 평리 뉴타운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겠죠. 가격은 모두 6억 미만으로 여러분들 골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당동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리딩 단지 이 편한세상 두류역이고요. 여기는 전용 7사 아파트 분양권이 현재 6억 선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사는 이미 7억 중반선에 도달을 했네요. 역시 대장답다. 자, 그리고 원대역 초역세권이죠. 원대역 바로 앞에 있는 서대구 센트럴 자이, 현재 노원동 일대 개발과 북구청년 푸르지오와 함께 더불어서 개발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용 8사 저렴한 가격이 5억 초반이고요. 중층을 6억 원 선에서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북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구에서는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폴의 현재 선착순 진행 중에 있고요. 대구 노원 한신더유의 경우에도 6억 언더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뭐 아주 저렴하네요. 8사 저층은 4억 미만으로도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침산동 일대인데 침산동 화성파크 드림 여기가 6억 미만일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8사인데 5억 중반 요런 매물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드시죠? 2021년 3월에 6억 초중반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6억 선이다 이런 거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는 전용 7사가 6억 선, 7사의 저층이 5억 초중반 선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페라 4총사죠. 태양 디 아너스 오페라부터 히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대구역 오페라 W, 대구 오페라 스위첸 이렇게 4총사도 괜찮죠. 철길이 좀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요즘에는 샤시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오페라 라인은 아무래도 태평로 라인에 비해서는 신산동 일대를 누리기가 좋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현동에서는 복현 아이파크 현재 전용 7호가 6억에 올라와 있고요. 복현 3차 서원이 다음이 전용 8사 4억 9천, 4억 3천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들 사시면 참 좋을 곳이죠. 대구 연경지구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보즈넉하고 산도 있고 앞에 강도 있고 실거주하기에는 참 좋은 힐링 연경지구. 현재 복현 아이파크 대장이 6억 선에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층은 5억 4천 이런 매물도 있네요. 자, 그리고 도남지구 여기에서도 7곡에서 이주하는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7곡에서는 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선호도가 약간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8사 기준으로 현재 5억 초반선, 4억 후반선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도남지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미래가 기대되는 단지다. 일부 단지에서는 전용 9구가 6억 미만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도록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9구도 4베이 판상형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드레스룸이랑 알파룸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학정역 효성 헬링턴 플레이스 2018년 9월 준공단지고요. 84A가 6억 미만에 형성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태전역 일대 협성 휴폴의 강북, 태전역 광신 프로그레스, 매천 시장역 인근의 한신더유 웨스턴 팰리스와 한신더유 이스턴 팰리스 있고요. 매천 시장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북구 딱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가격이 형성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수동 금오지구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최근 들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금오지구는 전용 9구가 6억 미만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동구입니다. 동구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오강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동구에서 주목해 볼 곳은 신천동, 수동구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대구 비스타 동원이 현재 전용 7사 5억 5천 매물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버샵 디오엘로는 매물 없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신암동 라인에서는 이안 동대구, 동대구 반도유보라,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대구 대연 LH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신암 뉴타운 일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현재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로는 동대구역 에일리넷들 6억 선에 가격 형성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의 경우에는 동대구역에서는 살짝 멀긴 하지만 그래도 접근은 가능하고요. 전용 8사가 6억 미만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목을 받았던 동대구 해머로 스퀘어 웨스트 이스트고요. 여기에도 8사 분양권이 6억 원 수준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웨스트 이스트 어디가 더 좋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같은 해머로 스퀘어끼리 싸워봐야 뭐 하겠습니까?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은 이스트가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신암공원 내가 누리고 싶다 하시면은 웨스트가 나은 거고요. 그 부분은 각자의 선택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호강 건너가 보겠습니다. 공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장을 한번 가보시고 매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유라 라인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유라에서는 롯데캐슬이 신축이고요. 여기는 전용 982 6억 선에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저층은 5억 5천
유라는 상당히 살기가 좋습니다. 용계역 푸르지 아츠베르도 현재 선착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나머지 유라 시티 프라디움, 유라역 엘크루, 안심 뉴타운 대겁 2분양, 대구 안심 2차 시티 프라디움, 각산 서안이다움, 안심역 인근의 코오롱하늘채, 안심역 우방 아이유쉘, 안심역 삼정그린코어 더 베스트, 혁신도시의 서안이다움 3차, 혁신 LH 이노힐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은 다사 죽곡 대실 6억 미만에 형성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죽곡 한신휴 플러스 여기 현재 6억 선 형성하고 있네요. 그리고 협성휴폴의 죽곡 여기도 84가 6억 선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사역 인근에서는 금호 어울림 센트럴, 힐스테이트 다사역, 다사역 삼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죽곡 삼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현재 6억 수준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실역에서 다사역으로 올라갈 때는 여기가 쭉 오르막이 되죠.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매수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재 세천 여기는 전부 다 5억 미만이네요. 화원 일대에서는 설화명곡역 유방 아이유쉘, 대구 화원 이진 캐스빌, 화원 파크뷰 우방 아이유쉘, 화원 신일 해피트리 꿈의 숲, 미진 이지비아 근처에 있고요. 화원 설화명곡까지 안 가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겠죠. 1호선 그 마지막 설화명곡 역입니다. 거기가 역입니다. 화원 일대에서는 이진 캐스빌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탑층 펜트하우스가 6억이네요. 자, 이제 아래로는 옥포와 논공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옥포 대성베르일 4단지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4 탑층이 6억 선인데 저층은 3억 7천이죠. 온도 차이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수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옥포와 논공의 경우에는 현재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도 조금 더 유리하실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풍 유가 여기는 테크노폴리스죠. 테크노폴리스에서는 동쪽 단지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쪽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초등학교 있는 라인들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좋겠고, 대형 평수가 있는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대구 국가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구지면입니다. 대구 국가산단이 상당히 크죠. 구지면에서도 동쪽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 산업선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완공까지는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호재가 있기는 하다. 국가산단에 고용이 유치가 된다면 인접한 단지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현재 쿠팡이 거의 완공이 다 되었을 겁니다. 국가산단 디에트르 더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외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용 84가 3억 5천, 굉장히 저렴하게 접근이 가능하네요.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구광역시 전체를 다 훑어봤습니다. 6억 미만 아파트들 싹 쓸어봤고요. 한 바퀴 쭉 돌면서 생각한 건데, 입지가 좋은 단지는 어떻게든 가격 방어는 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 물론 향후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조정이나 하락기가 찾아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기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집 마련과 가격의 등락은 사실 큰 상관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정주권의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면서 우리가 입지를 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의 심리를 뒤흔드는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템포를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채찍이 되어주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공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또 청약 당첨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 리뷰 영상에서 피무청도 말씀을 드렸었죠. 피는 무슨 청약에 도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DSR 규제가 생기고 나서는 이 전략을 연말까지 좀 변경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피 적은 매물은 고민하지 말고 사라. 그리고 청약에도 도전을 해봐라. 현재 남아있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금적으로 좀 부족한 분들은 피를 적게 주고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대출 규모가 거의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는 부담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기 때문에 기회는 있을 때 잡는 것이 역시 맞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2달 지나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4분기 결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에 대한 코멘트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 청약 당첨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대우경북 아파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상당히 건전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정보를 나누고 있으니까, 내가 불인이라서 부동산 정보를 잘 모르겠고 이번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의견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2달 동안 여러분들 반드시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와, 1시간 반 찍었네.